네, 안녕하십니까. 금자남TV 송현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제 좀 가까이서 찾아뵙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네, 원래도 영상을 통해서 계속 찾아뵙게 됐지만 이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니까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이 없지 않아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설레는 마음도 좀 있고요. 뭔가 좀 기대감도 들고 아무튼 간에 오묘한 마음이에요. 저를 계속 보신 분들도 뭐 있으실 거고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이게 실은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인사 영상을 찍은 이유도 거기에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원래도 금융자격증 파트에서 워낙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현업에 계신 분들이나 대학생분들이 금융권에 이제 취직을 하거나 그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저를 아마 한 번 정도는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하고 쟤는 누군가 싶을 거란 말이죠. 네.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유가 크게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영상들을 보다가 보면 제가 아는 채널이 아닌 다른 채널들을 보면 시장 상황이라든가 경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채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인상 이슈라던가 또는 뭐 부동산 시장에서의 파산 이슈라던가 또는 어떤 기업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그로 인한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시장 상황이 이럴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저처럼 이런 부분에 오랫동안 몸담고 학습을 해오고 또는 실제로도 많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요, 왜 저런 일이 발생을 하지? 라는 의문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갖다가 그 궁금함을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다고 하니까 괜찮다더라. 내가 이 사람 보고 이렇게 따라했더니 몇 번이 잘 맞더라. 그러다가 안 맞으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정보화 시대죠. 이런 정보화 시대에서는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그 원론적으로 책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비판적으로 조금 더 크리틱하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용을 흡수하는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그렇죠. 기본 지식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금융에 대한 아주 베이스 같은 기초 상식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게 많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걸 어디서 다루냐면 저의 직업이죠. 이런 금융 자격증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취업을 하거나 종사하는 분들은 뭐 적게는 1, 20만 원에서 크게는 4, 50만 원까지 내고 이런 학원 영상을 들어가면서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내가 이 주식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4, 50만 원을 내고 내가 이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라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이런 금융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영상을 개설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실은 이유고요. 두 번째 영상 개설의 이유는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면 잠깐 얘기했지만 돈이 꽤 들어요. 그런데 자격증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따고 저것도 따고 이것도 따고 여러 가지를 따야 되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취직을 하는데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현직자 분들도 상품을 판매한다던가 진급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학습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자격증에 대한 문제야 이렇게는 하진 않겠지만 그런 이론에 대한 부분들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혼자 공부하시던 분들이 그 이론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갈 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이 채널에 제가 만드는 영상은요, 하나의 이론을 갖다가 놓고요, 한쪽에서는 아주 쉬운 이해를 또는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할 정도 수준의 어떤 공식이나 이론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설명을 하는 이렇게 투 트랙으로 준비가 될 예정이에요. 되죠?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수험생분들이나 또는 주식 투자를 포함한 금융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 두 개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눌 거고요. 초반에는 아마 그 기본적인 이론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제가 영상을 그냥 일방통행이에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하기보다는요, 꼭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들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찍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리고 그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시청하시는 분들 또는 뭐 구독하시는 분들은 구독자분들 댓글이라던가 저에게 뭐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이렇게 연락을 주셨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들이나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 시간까지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인사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영상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 금융 지식에 대한 내용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먼저 다루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금융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려다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분산 투자예요. 분산 투자. 실은 저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은 영상들이라던가 많은 책들에서 다루는 내용들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주 쉬운 예시를 통해서 제가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자 해요. 자, 분산 투자라는 거 우리 이전부터 많이 들어봤는데, 분산 투자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 제일 많이 들었던, 마치 격언 같죠. 이제 금융에서의 격언처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는 게 이제 우리가 분산 투자를 이야기할 때 있어서 격언과 같은 거예요. 맞죠? 자, 그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걸어가다가 넘어졌을 때 한 바구니에 있는 계란이 전부 다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손에 힘이 풀려서 바구니를 놓쳤을 때 그 계란이 다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한 바구니에 안 담으면, 예를 들어 손이 두 개니까 바구니 두 개로 나눠서 들었어요. 걸어가다가 왼쪽 손에 또는 왼쪽에 누가 부딪혀서 왼쪽 손에 들고 있던 계란 바구니를 놓쳐요. 제가 딱 떨어져 갖고 깨져버렸네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역시 분산 투자하기를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하죠. 왜? 절반은 건졌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우리가 분산 투자를 이해를 할 때 막연하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게 분산 투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요, 실은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분산 투자는요, 어떠한 변동 또는 충격, 변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시장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나 요인들로 인해서 현재 내가 취하고 있는 포지션이에요. 예를 들어 주식을 샀든 채권을 샀든 금과 같은 실물 자산들을 샀든 부동산이든 상관없이 외부 충격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어떤 방향일지 몰라요. 떨어질지 올라갈지. 그럼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한쪽 방향에서 생기는 손실을 또 다른 방향에서의 이익이 상쇄시켜 줘야지만 분산 투자예요. 맞죠? 근데 방금 예시를 다시 되돌아가 볼까요? 계란을 바구니 두 개로 들고 들어가다가 한쪽을 떨어뜨려서 깨져버렸어요. 그럼 얘는, 그래서 이 외부의 충격이 부딪힘이죠. 왼팔의 부딪힘. 그로 인해서 계란이 깨졌을 때, 그럼 오른쪽에 계란만 남은 거지 왼쪽 계란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라는 게 한쪽이 손실을 크게 봤을 때 다른 일방이 손실을 보지 않았다. 그래서 난 분산 투자를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산 투자라는 개념, 우리 매우 쉽게 접근하고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복잡하고요,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죠? 분산 투자 다시 한번 예시, 계란을 들고 가다 한쪽이 깨져버리고 한쪽이 남아있을 때 내가 절반은 잃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분산 투자에 성공했어 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진짜 분산 투자가 되려면 어떻게 됐어야 될까요? 계란을 두 손에 들고 가다 한쪽이 깨졌을 때, 예를 들어 계란이 총 10개예요. 5개 들고 갔고 계란이 하나에 100원이었어요. 시장에 오늘 나올 수 있는 계란은 나만 계란을 공급하니까 계란은 10개가 전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절반이 깨져버렸으니까 5개밖에 안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때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량이 줄어든 거죠. 원래 10개를 공급하기로 했던 게 5개로 줄어드니까. 그럼 뭐가 올라요? 그렇죠. 공급량이 줄어들고 수요가 일정하다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요거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내용도 제가 나중에 한번 풀어내 드릴게요. 쉽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줄어들고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물건 값이 오르잖아요. 요걸 우리가 수요 공급이라는 용어로 쓰면 조금 헷갈릴 뿐인데 되게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에 100원 하던 계란이, 그렇죠, 개당 200원으로 올라버려요. 그러면 5개의 가치는 마찬가지 동일하게 1000원이 되겠죠. 이랬을 때만 분산 투자라는 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반은 깨트렸는데 나머지 절반의 가격은 100원밖에 안 해. 전과 동일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그렇죠, 분산 투자 효과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로 나눠 담아서 손실을 약간 줄였다. 그래도 이제 한 바구니에 담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래도 나눠라 이거지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가장 효율적인 관점에서의 분산 투자는 한쪽에서의 손실이 다른 한쪽에서는 이익이라는, 즉 반대 방향의 움직임을 만들어 주도록 자산을 구성하는 게
분산 투자의 핵심이다. 아시겠죠? 또 다른 예, 아주 간단한 예 하나 더 들어볼까요? 재밌는 이야기로. 그 옛날 이야기 하다가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머니가 아들 둘을 둬요. 그렇죠? 뭐 첫째와 둘째를 두고 있는데 첫째는 아이스크림 장사고 둘째는 우산 장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는 매일같이 고민을 하고 걱정이 많았대요. 왜 그런지 들여다보니까 날이 화창하고 쨍쨍하고 너무 좋은 날에는 아이스크림이 잘 팔려요. 대신에 비가 안 오니까 우산 장사 아들이 우산을 하나도 못 판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에는 우산 장수 아들이 우산이 엄청 잘 팔리는데 아이스크림 파는 아들은 하나도 못 파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또 아이스크림 파는 아들이 못 팔았을까봐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들었던 옛날 이야기에 대한 부모가 이제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인 건데 실은 이 이야기에서 만약에 이 엄마가 아들들에게 너는 아이스크림 팔고 너는 우산 팔아를 지시했다면 엄마는 투자의 귀재예요. 워렌 버핏 저리 가라라 이거죠. 방금 제가 이제 계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느낌이 팍 오시죠?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예요. 한쪽이 안 팔렸을 때 다른 한쪽에서의 2배만큼 양이 잘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가족은 이 아들 둘을 둔 어머니는 밥을 끼니를 굶을 일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뭐 겨울이 왔을 때는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비가 오고 화창하다 이렇게 두 가지의 날씨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분산 투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방금 제가 잠깐 얘기했죠. 비가 오거나 해가 쨍쨍하다고 이 두 가지 상황만 가정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돈이 벌어요. 하지만 겨울이 온다면 그렇죠. 겨울이 오고 비가 안 와요. 눈이 안 와요. 그러면 우산도 안 팔리고 아이스크림은 더 안 팔리고 그때부터 엄청 힘들어지겠죠. 이해되나요? 분산 투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다뤄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에서 분산 투자에 대한 개념은 이런 거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그렇다면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요 얘기를 이야기라는 예시를 바탕으로 하나 덮어 씌워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게요. 됐죠? 네. 자, 어느덧 두 번째 영상이에요, 벌써. 네, 벌써 첫 번째 영상 아주 힘든 시간을 제가 견뎌내고 두 번째 영상을 찍으니까 조금 자연스럽네요. 자, 분산 투자에 대한 내용들 조금 더 이어서 가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지난 영상에서 했었던 이야기 조금만 끄집어 보면 분산 투자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하면서 깨졌을 때 다른 한쪽에서 이익이 안 생기면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 우산 장수와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들에 대한 내용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제가 그럼 겨울이 되면 어떡하니?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를 이번 시간에 이제 분산 투자에서 계속 이어볼게요. 자, 우리는 분산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계란 한 바구니 뿐만이 아니라요. 두 바구니, 세 바구니, 네 바구니 이렇게 나눠 담는 거예요. 그게 분산 투자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무수히 많은 바구니에 계란을 나눠 담는 게 좋느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투자하는데 10만 원씩 10개에 들어갈지 25만 원씩 4개에 들어갈지 50만 원씩 2개에 들어갈지 만 원씩 100종목에 들어갈지 어떤 게 제일 분산 투자 효과가 클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실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만 원씩 100개를 사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라고 정해져 있죠. 하지만 누구도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이 금융이라든가 이쪽에 현직자분들이나 이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만 원씩 100종목을 추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요, 여러 가지 종목에 사놓고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요. 뭐든지. 우리가 예상했었던 수익률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거를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리밸런싱이라던가 업그레이딩이라는 과정을 계속 거쳐야 돼요. 요건 이제 조금 더 까다로운 이야기니까 당연히 저 뒤에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지금 잠깐 필요하니까 가지고 와요. 자, 그게 뭐냐면 결론은 사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이해되시죠? 계속 샀다 팔았다 어느 정도의 비중을 조정해 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특정 종목이 너무 과열돼서 많이 올라요. 그러면은 걔를 빨리빨리 포지션 조금 줄여서 덜 오르는 애한테 가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종목이야. 걔네를 어떻게 관리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분산 투자는 항상 관리, 효율성과의 문제예요. 비용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종목이 많아질수록 관리하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곧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드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할 때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너무 작은 종목이에요. 우산이랑 아이스크림 이 두 가지만 갖다가 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이 어머니가 그러면 자식을 한 20명 낳아갖고 4계절 내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밥을 먹을 수 있게 해보자. 20명을 언제 낳냐고요. 이해되시죠? 효율성의 문제와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20명이 밥을 먹기 위해서 파는 양 때문에 20명이 밥을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팔아도. 맞죠? 예. 자,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이번 시간에 할 주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일반적으로는요, 보통, 통계적으로는 30개 정도예요. 그게 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통은 5개 정도만 넘어가도 분산 투자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는요, 우리가 만약에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고 계산이 가능하다면 딱 2종목만 있어도 완벽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론편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론편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편하게 듣는 스토리텔링이죠. 이야기 시간이고, 이제 뒤에 영상에서는 이론편에서는 조금 더 까다로울 뿐이에요.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지금 혹시라도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얻기 위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뒤에 것도 자신 있게 들어보세요. 여기 쉬운 얘기만 듣지 말고 거기도 그렇게 까다롭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5종목 정도면 큰 무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30종목이 최선이라고 하면서 왜 5종목만 해? 30개 하고 싶어. 근데 30개도 관리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5개 정도만 잘 사서 모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그 5개는 어떻게 모아야 될까요?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까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보통은 그 자산들 간의 움직임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A라는 애가 움직일 때 B라는 애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C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D는 어떤지, E는 어떤지 이렇게 A, B, C, D, 1, 2, 3, 4, 5 5개가 있다면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보는 거예요. 뭐 2개가 올라갈 때 2개는 떨어지고 하나는 유지를 하고, 반대로 그럼 2개가 떨어졌던 애들이 올라갈 때는 올라갔던 애들이 떨어지고 이래가면서 계속 위험을 없애주겠죠. 그럼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었으면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들으면 훨씬 더 괜찮은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야 되냐면 요건 괜찮죠. 1번, 2번이 떨어지는데 4번, 5번이 올라가서 얘 손실을 메꿔준대요. 요거는 이거 분산 투자 맞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럼 1, 2번이 떨어지고 4, 5번이 올라가는데 시장 상황이 반대가 되면 1, 2번이 올라가는데 이번엔 4, 5번이 떨어져서 얘는 이익을 까먹잖아요. 야, 그럼 그건 분산 투자가 아니라 실패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요게 이상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분산 투자니 뭐니 이야기를 할 때 초점이, 포커스가 어디에만 맞춰져 있냐면 누군가가 손실을 났을 때 이 이익이 난 애가 이 손실을 메꿔줘야 돼. 그래서 나의 손실을 없애도록 만들어주는 게 분산 투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산 투자는요, 우리가 위험이라는 관점, 목표 수익률이라는 관점, 이 2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실에서의 위험과 이론에서의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위험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돈을 잃는 게. 하지만 이론에서의 위험은요, 돈이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돈을 버는 것 또한 위험하다고 봐요. 아시겠죠? 이거 위험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되게 까다롭기도 하고 어려운데, 분산 투자 끝나자마자 그래서 바로 위험부터 할 거예요. 위험을 이해해야지 앞서 있었던 분산 투자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잘 될 테니까. 아시겠죠? 예. 요 정도만 아세요. 위험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 금융에서는 어떻게 본다?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도 너무 많이 오르는 것도 둘 다 위험한 거다. 항상 내가 정한 목표 수익률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증권이라던가 이런 주식 전문가들이 딱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표 수익률을 설정을 하고 그 목표 수익률에 도달을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파세요. 그게 좋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실은 위험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조금 더 끌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5개를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30개에서 그러면 완벽하게 위험을 제거하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자, 이때 제가 지금 한참 됐죠.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할 때, 이제 증권사나 이런 데 취직하려고 막 면접을 보고 그럴 때 그때 되게 유행하던 이론이 하나 있어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우리 정액 분할 투자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무슨 소리냐면 매달 동일한 금액을 투자해서 펀드라던가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뭐 정액 분할 투자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조금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한 주에 10,000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한 주에 10,000원 주고 주식 하나를 딱 사요. 그런데 한 달 딱 후에 봤더니 이 주식이 반토막이 나서 5,000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10,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도. 야, 그럼 첫 번째 10,000원 주고 산 건 반토막 났으니까 손해잖아. 맞죠, 손해는. 하지만 오늘은 10,000원 주고 샀을 때 원래는 10,000원에 한 주니까 하나밖에 못 샀죠. 근데 오늘은 5,000원 떨어졌으니까 10,000원이면 저 2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내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개가 됐죠. 근데 얘가 다시 처음에 샀던 가격이 10,000원이 되면 3개 갖고 있으니까 나의 잔고는 30,000원이겠네요. 얼마 샀어요? 20,000원밖에 안 샀는데. 이해돼요? 이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적립식 펀드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적립식 펀드를 매달 월급 날 때 자동이체되게 만들어 놓으면은요, 걔네들이 한 5, 6개 종목을 나누어서 계속 시점을 나눠갖고 그 정액분할 투자법으로 매입 단가를 계속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요. 그러다가 원래 샀던 가격까지만 오더라도 이익이 생기고 그보다 더 오르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요게 실제로는요, 제가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드려보면 가로 분산 투자와 세로 분산 투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갑자기? 자, 가로 분산 투자는요, 우리가 종목을 나누는 걸 가로 분산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전기도 사고 전자도 사고, 그리고 뭐 자동차도 사고, 이렇게, 또는 담배라던가 이런 생필품도 사고, 이래갖고 종목을 한 5, 6개로 가로로 나눠서 시장의 움직임이 생겨도 서로 계속 이 시소처럼 가운데 중심을 잡고 양쪽의 시소처럼 밸런스를 계속 잡아주는, 우리가 가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시소 모양으로 그래 놓고 얘를, 그렇죠, 특정한 기간을 두고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기간 설정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A라는 주식을 내가 살 거예요. 근데 A라는 주식이 사이클을 그려요. 사이클이라는 건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하는 사이클이에요. 주식이 계속 오를 수만은 없어요. 이제 계속적으로 오르는 주식들이 뭐 테마라던가 어떤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렇게 오르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량주들은요, 사이클을 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럼 얘가 예를 들어 하락이 시작을 하면 하락 사이클이 6개월 정도 되고 상승 사이클이 6개월 정도 되더라. 그래서 1년이면 한 바퀴를 도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언제 사는 게 유리하겠어요? 그렇죠. 하락 사이클에 사는 게 좋겠죠. 근데 하락 사이클이 6개월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투자 총액을 6으로 나눠서요, 매달 사는 거예요. 그 시점도 떨어질 때마다 더 사야지 내일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매일 똑같은 날로 6개월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보고 얼마만큼 기간 동안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게 이제 세로 분산 투자가 되는 거예요. 시간선으로 투자를 해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시소 같은 가로 분산 투자를 잘 만들어 놓고 그 종목들에 대한 사이클을 판단한 다음에 시간을 갖다가 일정하게 나누어서 여러 번으로 구매한다면, 예를 들어 5개 종목을 6개월 동안 분산해서 사면은요, 총 마치 몇 가의 종목을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5, 6, 30이니까 그렇죠, 30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분산 투자 효과가 매우 좋아지는 이러한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굳이 종목을 나누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제 분산 투자라는 거는요, 종목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 거를 분산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시점을 나누어서 사는 것 또한 분산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분산 투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라는 건 아주 단순하고 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오래된 이론이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론이라 이거예요. 이제 그 이론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가로 분산 투자, 세로 분산 투자, 이 두 가지 분산 투자를 통해서 훨씬 더 극대화된 이익을 낼 수가 있다, 이런 거죠. 됐나요? 네. 이 정도면 아마 분산 투자에 대한 내용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러고도 이해가 안 되면 댓글 달아주거나 제가 이메일 주소 띄울 테니까 이메일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이해시켜 드릴게요. 네. 자,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분산 투자에 대한 개념들 조금 더 정리 한번 하면서 자격증에서 다루는 부분들 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누구나 다 이해할 수는 있다. 이 부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분산 투자라는 개념들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할 때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 이야기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좀 해드렸고요. 그런데 단순히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게 아니고, 얘네들 하나가 문제가 됐을 때 다른 한쪽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이익이 발생해야지만 이를 곧 분산 투자가 잘 됐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는 표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개념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네요. 기억들 나시죠? 네. 자, 그럼 이번 시간 계속 이어서 어떤 이야기 좀 할 거냐면, 그렇다면 시장에 변화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자산들이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걸 우리는 뭘 보고 알 수 있지? 이제 이런 거예요. 맞죠? 뭔가를 알아야지 A랑 B를 갖다가 섞어 놓을 거 아니에요. C를 갖다 집어넣고 D를 집어넣겠죠. 걔를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
상관계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상관계수는 우리가 기호로는 low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상관계수는 뭐냐면 특정 자산들의 서로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지표예요. 예를 들면 A가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A가 10만큼의 이익을 봐요. 그때 B가 마이너스 5만큼의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10만큼 올라가고 B는 마이너스 5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분자 분모에 집어넣어서 값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10만큼 올라가는 10을 분모에, 그리고 마이너스 5만큼 떨어지는 B를 분자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5가 나오겠네요. 이 마이너스 0.5가 얘네들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때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상관계수 값은요, 마이너스 플러스를 무한대로 갖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값의 범위를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 버리면 얘는 상관계수 추정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반대로 넣어볼까요? 10하고 마이너스 5를 마이너스 5가 분모에 들어가고 10이 분자에 들어간다면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맞죠?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인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라는 최소값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분모에 큰 값을 넣고 분자에 작은 값을 넣는 게 상관계수를 계산할 때 훨씬 더 올바른 방법이다 이거예요. 어떤 책들을 보면 뭐 A분의 B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A분의 B일지 B분의 A일지는 의미가 없어요. 항상 상관계수 계산할 때 뭐라고요? 큰 값을 어디에 넣어라? 분모에 집어넣어서 상관계수를 계산해라. 요게 핵심이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상관계수라는 값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0.5는 그럼 도대체 어떤 의미니?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0.5를 치워두고요. 우리가 10과 마이너스 5라는 값에 한번 집중을 해볼까요? 자, 시장의 변화가 딱 생겼어요. 어떤 충격이 빡 왔는데, 뭐 금리 인상이라고 해볼게요. 금리 인상이라는 충격이 빵 때려지니까 A라는 주식은 10%만큼 이익을 봐요. 10%만큼 주가가 올라요. 반면에 B라는 주식은 마이너스 5%예요. 5%만큼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A가 10% 올라간 것을 B가 마이너스 5% 떨어지니까 얘를 깎아 먹어서 총 손익은 5%만큼의 이익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 B 괜히 산 거잖아. B 사서 A에서 10% 먹은 거에서 5% 괜히 까먹었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언제나 반대 생각하라고요. 금리가 무한정 올라갈 수만 있나요? 떨어지겠죠? 그럼 금리 떨어질 때 팔면 되지, A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맞죠? 시장은 언제나 변화를 선반영하고 사람들의 심리가 들어가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 시장에 변화가 발생을 했을 때 변화 방향 시그널을 포착하고 나서 바꿔야 되는데 이미 그 첫 번째 시그널에서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걔를 막는 거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서 10% 마이너스 5%였는데 내가 예상치 못한 수준의 금리가 떨어져 버리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A에서 플러스 10%가 마이너스 10%로 상황이 확 바뀌겠죠. 그럼 반대로 B가 마이너스 5% 떨어졌던 애가 플러스 5%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A만 갖고 있었으면 마이너스 10%의 손실이 나는 것이 B에서의 5% 이익이 나니까 얘를 상쇄시켜서 손실을 마이너스 5%로 줄이겠네요. 맞죠? 그럼 금리 올라갈 때 5% 이익 본 거, 금리 떨어질 때 손해본 마이너스 5%. 이 둘이 상쇄돼서 완벽하게 위험이 0으로 사라져 버리겠네요. 되나요? 이게 바로 분산 투자의 핵심이고 우리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값들을 우리가 계산하는 게 뭐라고요? 상관계수 값이라고요. 요 상관계수 값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 가만히 그냥 직관적으로 딱 생각을 해봤을 때 마이너스에 갈수록 효과가 좋겠죠. 서로 반대로 움직일수록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클 테니까. 그럼 거꾸로 1로 다가갈수록 또는 그냥 우리가 극단적으로 1이라고 봐볼게요. 금리가 오르면 A도 10% 오르고 B도 10% 올라요. 그럼 굳이 왜 A, B를 나눌까요? 그냥 A만 사도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시간, 노력, 비용만 들어가니까 좋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상관계수 값이 1이라는 건 분산 투자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바구니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에 다 깨질 거. 다른 바구니에 담아도 충격으로도 깨진다는 거예요, 얘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관계수에 대한 해석까지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상관계수에서 마이너스 1로 갈수록 효과는 매우 극대화되어지고 1로 갈수록 그 효과는 의미가 없어진다. 즉 분산 투자 효과가 없으니 포트폴리오에 담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빼먹고 갈 뻔했는데 뭐 있어요? 0 있죠? 0.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니까 그러면 중간에 있는 0은 야 0이라는 값은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분산 투자 효과가 없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거에 답은 있어요. 뭐만 아니라면 1만 아니라면 분산 투자 효과는 언제나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0도 마이너스가 아닐 뿐이지 0.1보다도 작은 값이잖아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1에서 마이너스 1을 바라보면 0.1 단위로 움직이면 0.9, 0.8, 0.7, 0.65, 4, 3, 2, 1, 0이에요. 이렇게 0은 상당히 마이너스에 가깝게 가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맞죠? 분산 투자 효과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번 시간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분산 투자의 효과를 나타낼 때는 뭐를 봐야 된다? 상관계수, 로우라는 값을 본다. 로우라는 값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사이값을 갖는다. 이때 마이너스 1은 분산 투자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고 1은 분산 투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상관계수가 1인 자산들은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 그리고 0 또한 1이 아니기 때문에 분산 투자 효과가 존재한다라고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해서 한번 정리하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격증을 다루는 내용이라고 해서요.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분자 분모에 넣어서 나누기 한번 하는 게 다거든요. 이 정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개념들 한번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오늘 배웠던 상관계수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 다양한 종목들을 투자를 한다면 상관계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실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냐? 내가 투자하고 있는 두 개 자산 있잖아요. 걔네들 자산의 수익률 분포를 일별로 계속 만들어 보세요. 이거를 데이터로, 그러니까 숫자로 갖다가 놓으면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별 데이터를 주가 그래프를 이동평균선 선 그래프로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냥 주가 그래프로. 그럼 선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가 비슷한 모양으로 떨어지면 아, 얘네들은 상관관계가 그래도 음의 값을 갖는구나 이거예요. 하지만 올라가는 모양이 서로 비슷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1에 가까운 거고 당연히 두 개가 딱 겹칠 일은 없겠지만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주가의 움직임을 그래프로 놓고 보는 것도 이 둘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그럼 마무리하고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 할 거냐면 그 상관계수 값이 그럼 우리가 숫자로는 봤지만 그러면 위험을 얼마만큼 줄여주는데 라는 그 구체적인 계산값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뤄볼 거예요. 네. 자, 이번 시간도 분산 투자 이야기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에 대한 내용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계란 한 방울에 담지 말아라.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개념 하나가 빠졌어요. 그렇다면 왜 분산 투자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 또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분산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제 이 트렌드기도 하거든요.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 금융이라는 게 금융의 역사가 미국에서 중심적으로 발전을 해왔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위험이라는 걸 측정해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산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는요, 무조건 수익률만 높으면 이건 오케이였던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큰 위험을 감당하는지는 1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전 재산을 날리고 성공하면 5배를 번다면 계속 실패해도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5번 안에만 성공하면은 5배를 버니까. 이러한 개념으로 이전에 접근을 했다면 70년대 금융공학이죠. 이제 금융수학이나 금융공학들이 발전을 하면서 지금 오늘 설명드렸던 상관계수, 앞으로 이야기할 무수히 많은 금융이론들, 이러한 이론들이 그때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 내용들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는 뭐를 생각하기 시작을 했냐면, 야, 무조건적인 수익은 좋은 게 아니야. 항상 위험이 통제된 수준에서의 적정한 수익이 가장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추구해 봐야겠어. 라는 거에서 시작을 한 게 바로 포트폴리오 이론이고요. 그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분산 투자 이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한다라는 건 막연히 위험을 제거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위험을 통제하고 컨트롤한다라는 개념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자, 위험이라는 거는요 항상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야, 위험이 없는 게 좋은 거 아니니?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예금만 하시나요 혹시? 나는 돈을 벌면 은행에 예금해. 또는 나는 은행에 예금하는 것도 너무 불안해서 김치냉장고에 보관해. 돈이 상할까봐. 난 김치냉장고도 전원 꺼지면 상할 수 있으니까 땅을 파. 이런 분 계시나요 혹시? 계셔야죠. 왜 그래요? 나는 위험이 없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해야 돼요. 은행에 예금을 해야 되고, 은행이 망할지도 모르니까 김치냉장고에 넣어둬야 되고, 김치냉장고 전기 정전돼서 상할지도 모르니까 땅 파서 돈 묻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위험은 실은 제거할 대상이 아니라 통제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왜 그래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우리가 이제 위험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좀 다룰 개념인데, 수익률이라는 거,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으려면 반드시 위험을 감수해야지만 돈을 더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의 위험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누구도 나에게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려갈 이유가 없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위험은 다시 한번 없애는, 제거할 대상이 아니고 통제해야 될 대상이라고요. 그럼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 그렇죠. 분산 투자예요.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분산 투자의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크게는 두 가지를 봐요.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두 가지를 보는 이유는 첫 번째, 투자하는 개인이에요. 투자자 개인이 갖고 있는 목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에요. 어느 정도의 위험 하에서의 목표 수익률이나 기대 수익률이 제시가 되면 그만큼의 위험을 감당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구축하는 게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첫 번째요. 목표 수익률이 정해져 있다면 목표 수익률에 맞게 위험을 통제해보자. 됐죠? 그럼 두 번째, 나는 목표 수익률이 없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트렌드 이야기인데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트렌드가 패시브 운용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액티브 운용, 패시브 운용도 또 다르겠죠. 지금 이제 초반 영상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궁금증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영화 같은 거 드라마 보면 막 밑밥을 깔죠. 우리가 떡밥을 던진다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떡밥을 막 회수하면은 막 짜릿하잖아요. 저 또한 뒤에 넘어가면서 이번에 했던 이야기에 대한 해결들, 그거에 대한 궁금증들을 해결하는 부분들 계속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면 한 번에 이제 금융이나 재무라는 이 파이낸스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이렇게 물줄기가 터지는 것처럼 쫙 퍼져갈 거예요. 길을 뚫어드리는 그러한 영상들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제가 필요한 것들은 조금씩 설명을 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개념만 정리하면서 넘어가니까 너무 이걸 들으면서 아 저건 또 뭔데? 난 저것도 모르겠는데 전혀 답답해하지 마세요. 이런 분산 투자를 이해하는데 하등 문제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액티브 운용이라는 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막 사고 파는 게 액티브 운용이고요. 패시브 운용이라는 건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요. 이제 시장의 큰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즉 시장을 따라가게 만들어가는 게 보통 패시브 운용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통해서 뭐를 한다?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럴 거면 시장 수익률을 추종하는 인덱스를 사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첫 영상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좋은 건 뭐다? 펀드 사시라고. 펀드를 사서 펀드를 정액분할 투자법으로 들어가면 그게 곧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효과를 내요.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언제나 그렇죠. 나 자신을 신뢰하고 한 방을 믿으니까. 하지만 나 자신을 신뢰하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게 좀 그러니까 실제 투자에 있어서는 약간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소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시장의 트렌드를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그런 트렌드를 훑어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보고 하시는 게 좋고, 저는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항상 평상시에는 포트폴리오 구축을 하고 있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그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던 뭐 금리가 오르면 하나는 10% 올라가고 하나는 막 5%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럼 금리가 떨어지면 10% 올랐던 애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럼 타이밍 잘 잡아서 금리가 떨어지기 전에 A라는 10% 오르던 애 갖다 팔아버리면은 손실 안 보고 B는 올라가 버리니까 이익이 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를 읽는 영상들이나 이런 데서 하시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항상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분산 투자를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분산 투자는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이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은 바로 이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영상 시청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